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뭐 20시가 이제 대충 끝나가죠. 2월 중순 넘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 등록한 친구들도 있을 거 한 텐데, 자, 여러분들 혹시 말입니다. 학교에 면접이나 논술 같은 걸 보러 갔을 때 사람이 엄청 많죠. 특히나 이제 논술에서 예전에 보면 막 최저가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한번 이 노림수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논술 경쟁률 높은 거 아시죠? 학교 가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야, 우리 거는 좀 낮아. 경쟁률이 뭐 20대 1밖에 안 돼. 100대 1 넘어가는 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돈이 얼마야? 야, 원서비로 매년 떼돈을 벌겠구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부수입이죠. 그래서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대학들은 이 입시, 정시 또는 뭐 수시를 포함해서 원서비로 얼마 정도를 버는가, 또 어떤 학교가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걸 좀 재미삼아 랭킹을 좀 매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원서비로 얼마나 돈을 벌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뭐 사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누가 1등인지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자, 빈칸이죠.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느 대학이 도대체 몇 명이나 돈을 내서 얼마를 벌었는지 총액입니다. 총액. 물론 학생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근데 이건 무슨 저희가 학교를 고를 때 원서비를 보고 고르는 건 아니니까 그냥 총액, 야, 이 정도 버나 보다 라고 하는 재밌는 랭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초 컷입니다. 어느 학교가 1등일 것 같습니까? 일단 서울대는 아닙니다. 많지만 서울대는 아닙니다. 왜?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자, 특목고 학생들이랑 일반 학생들 어느 정도 겹치기도 하고, 또 이게 워너비 학교랑 실제로 트라이하는 학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1위는 어디냐면 바로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 몇 명이 돈을 냈냐면 8만 명 정도가 돈을 내고 토탈 이 원서비로 57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발표한 자료니까 재작년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1위가 이제 경희대학교인데, 요거는 뭐 제가 표 하나 정도를 곁다리로 살짝 정보를 드리면, 경희대 입학 홈페이지 가면 이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경희대가 어떤 학교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교냐, 입시 결과를 아주 디테일하게 투명하게 발표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학교 학생들을 선발을 하죠. 심지어는 농담 삼아 경희대를 쓸 때 이런 농담도 합니다. 야, 니네 둘이 친하다고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쓰는데 경희대는 안 돼. 왜요? 야, 거기는 같은 과에 같은 학교 2명을 안 뽑아줘. 이런 소문이 돌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명은 다닌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골고루 뽑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일반고를 선호하거나 또는 뭐 특목고를 선호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룰에 맞춰서 뽑는다 이런 소문이 좀 있죠. 어찌해서 그래도 또 이런 게 있죠. 근데 스카이는 못 가겠어. 중경의시 정도는 가면 상위권 학교를 찌를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1위가 경희대학교로 한 8만 명에 57억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좀 봐야겠죠. 2위는 어디냐? 바로 중앙대입니다. 경희대가 1위면 중앙대 2위도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 54억 정도를 벌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죠. 경희대가 8만 명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중앙대는 9만 5천 명한테 돈을 받았지요. 무려 1만 5천 명한테 돈을 더 받았는데 54.1억 정도를 벌었답니다.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전용료가 다르다는 겁니다. 좀 비교가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식당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거나 무슨 장사로 비교하면 객단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손님은 많이 왔지만 비싼 물건을 팔면 이익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경희대가 중앙대보다 인원은 적은데도 한 3억 정도 이익을 좀 더 남겼다. 물론 저게 이제 전용료니까 순이익은 아닐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교과라든가 정시 같은 경우는 안 가지 않습니까? 면접이 없는 과든 것은 그냥 클릭만 하면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뭐 논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죠. 면접을 보면 사람도 가야 되고, 면접 문제도 준비해야 되고, 논술도 다 교수들이 만드는 거니까 그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원가가 좀 더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출 기준으로 경희대가 중앙대보다는 조금 비싸게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원서비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꽤 나오죠. 내가 이과다, 공부 좀 한다, 그 다음에 내가 기술원 정도를 찌를 수 있다 이러면 원서비가 1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3위는 성대입니다. 6만 5천 명 정도의 돈을 받았고 40억 남짓 받았죠. 뭐 재단 빤빵하지만 40억 절대 작은 돈 아니죠. 자, 여기까지 해보면 오, 스카이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거긴 내가 좀 째다 그래서 좀 경쟁률이 약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4위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가 4만 명밖에 돈을 안 걷었는데 37억 나왔습니다. 눈에 띄게 숫자가 좀 차이가 나는데 랭킹 4위죠. 무슨 얘기냐? 고대 같은 경우는 그 원서비가 좀 비쌉니다. 뭐 학업부 수영 같은 거라든가 뭐 이렇게 전공 이렇게 하는 부분 보면 심층 면접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질문도 다르고 준비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원서비가 막 13만 원 가까이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받는 편입니다. 연대 드디어 나왔죠. 스카이 중에 고대 연대 5만 6천 명 36.8억 거의 한 37억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5위까지는 이 정도만 되면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아 그래 좋은 학교니까 원서비를 20만 원을 받다 한들 붙여만 주면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좋은 학교에 좋은 학생들이 몰리고 가고 싶은 학교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6위는 건대입니다. 건대가 수시 경쟁률이 좀 높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게 야 너 인서울 할 거잖아. 야 중경위지 정도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아, 거기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도 건대 정도는 욕심을 내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6위까지 요 정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학교입니다. 자, 7위가 어디냐면 바로 제가 영상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가천대학교가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생뚱맞죠? 중경시 나오고 스카이 나왔으면 이제 그 중간에 빠진 학교들 뭐 한양대라든가 이런 학교가 등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7위에 바로 가천대가 나와서 6만 4천 명한테 돈을 받았고 35억을 벌었습니다. 이게 랭킹이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가천대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등급의 라인 때 이제 이때는 아마 2020년도니까 마지막으로 적성이 있을 시기인데 적성고사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입시 그 전형을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하는 학교로 그러니까 내신 한 2등급에서 한 3점 중후반까지도 6장 중에 수시에서 가천대 정도 하나는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학생들한테 그래 보험 비슷하게 호기 비슷하게 소신 지원 하나 정도는 딱 걸리게 있고 뭐가 또 있냐면 면접을 수능 끝나고 집어넣는 전형도 있어서 또는 수능을 4과목 다 안 보는 전형 특이한 전형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가천대가 다른 학교나 입결을 비교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장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학교로 이제 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 전형료 순위에서 7위까지 탑 10 안에 들었죠. 오, 가천대 명성 나쁜 학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나머지 학교의 명성에 비해서는 7위면 굉장히 선전했다. 원서비로 쏠쏠하게 수입을 올리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균을 한번 때려보면 이건 뭐냐면 7개 학교에서 요걸 기준으로 당연히 단순한 계산이죠. 요 돈을 인원수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를 쓸 때 평균적으로 전용료가 고대 같은 경우는 거의 9만 원 돈 나오죠. 고대 2개 썼다 하면 전용료만 17만 원, 18만 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건대가 5만 원, 가천대 5만 원 싼 편이죠. 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평균이니까 수시정지 합쳐져 있는 겁니다. 5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을 번다는 얘기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얘기겠죠. 자, 총 금액을 해보면 경희대가 총 금액도 1인데 1인당 평균이 2위를 먹고 있기 때문에 합치니까 1위가 나왔고 고대가 1인 평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이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경희대가 이리저리 땄을 때는 요 파트에서는 나름 위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7위까지 정도 알아봤는데 그래도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쉽기 때문에 몇 개 학교만 더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위에서 14위까지만 해봤는데 8위가 바로 한양대. 나올 만한 학교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에 아무것도 없이 클릭만 하기 때문에 내신이 어지간한 학생들은 하나 정도로 좀 찌르는 학교입니다. 동국대, 단국대, 인서울에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기도가 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고 5만 7천 명 정도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뭐 표현은 그렇지만 5만 7인분, 5만 7천 인분 팔았다는 얘기죠. 인하대, 이건 이제 작년에 그 평가 나오기 전 자료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는 내년에 나오는 발표를 봐야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기는 하나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요 파트 즉 원서비 같은 경우는 학교 평가가 조금 달리 학교 평가가 좀 떨어졌다 입결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평소에 그 학교를 지를만 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번 찔러볼까 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상충이 됩니다. 실은 예를 들어서 바로 위에 있는 이 단국대 같은 경우도 죽전으로 옮길 때 난리가 났겠죠. 야, 근데 서울에서 빠졌으니까 입결이 폭락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입결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어를 했었고 학생들한테 인기, 즉 말해서 경쟁률이나 지원율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학교입니다. 외대 좀 특이하죠. 홍익대 그리고 세종대학까지 해서 요 한 14번째 학교까지 긁어도 한 24억, 25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부수입처럼 되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이익은 아닐 수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기 한 번쯤 야 대학교에서 이런 걸로도 이만큼 돈을 버는구나 라는 정도의 가벼운 랭킹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 전형별로 원서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싼 건 교과나 정시입니다. 왜?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사람들이 서류를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온라인으로 수치만 계산해서 등수를 매길 수 있는 전형은 싸죠.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사이가 되는데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직접 학생부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이 들어가죠. 그런 경우는 조금 원서비가 비싸지기도 합니다. 보통 10만원이 넘어가는 학교들도 꽤 됩니다. 논술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을 불러서 학교에 불러서 실제로 시험을 보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싼 전형, 상대적으로 싼 전형입니다. 또 사립대가 좀 더 당연히 비싸겠죠. 자, 희망학교와 지원학교가 다르다.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실제로 확실하게 합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 학교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결과 원서비 총량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형 설계를 잘해도 지원율이 높아진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대나 대표적으로 아까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었던 가천대 같은 경우가 14개, 15개 학교 중에서 왠지 그 급은 아니지만 원서비를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학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4가 끝나가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까 싶어서 대학 알림이 자료를 긁어와서 가벼운 랭킹 한번 조사해 봤는데 여러분들 학교는 몇 정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